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건 조종사들이 위도 좌표를 잘못 입력해서라는 내용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 국방부가 이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조종사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공부는 다음 주 이들의 조종사 자격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도 진행합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린 공군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폭으로 군성당과 연병장 초소 등이 일부 파손되면서 군용시설 손괴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본부는 수사를 통해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외에 일부 전투 시설 또는 군용 시설이 손괴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폭 사고 당일 조종사들이 좌표를 입력하면서 고도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못된 좌표대로 설정된 기본 고도값은 500여 피트, 152m였는데 이보다 4배 높은 2000피트, 609m 고도로 수정 입력했다는 겁니다. 만약 고도값을 수정하지 않고 비행해 폭탄을 떨어뜨렸다면 사고 현장 인근 군인 아파트에 떨어졌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잘못 입력된 좌표와 정상 좌표의 어떤 고도의 차이를 조종사들이 왜 인지하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은 조사 및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사안입니다. 국방부는 조종사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오폭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규명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 네, 초등 의대반에 이어 최근에는 7세 고시, 심지어 4세 고시까지 등장했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학원에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2명 중 1명이 사교육을 받을 정도로 사교육 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어 학원은 월 평균 150만 원이 넘어 대학 등록금보다 비쌌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영유아 사교육 시장 규모에 대한 정부 조사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6살 미만 영유아 13,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석 달간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은 8천억 원 수준으로 2명 중 1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월 평균 33만 2천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 영어 학원, 이른바 영어 유치원의 월 평균 비용은 154만 5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으로 치면 대학생의 연간 평균 등록금보다 높습니다. 유명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레벨 테스트를 일컫는 4세 고시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사교육 시장의 저연령화가 심화하는 상황. 교육부는 조사 결과 연구를 바탕으로 내년에 실태 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단속 등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최근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도 지나친 마케팅 광고나 초과 교습비 징수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특별활동비 등으로 학원비를 더 받는 편법 운영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교습비 단가 준수 여부나 학원명에 유치원을 쓰는지 등의 단속으로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 팽창을 막기는 역부족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걸음마를 갓댄 유아들이 선행 사교육 경쟁으로 내몰리는 데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본인의 능력보다 많은 부분에 대한 정보라든지 학습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학습에 대한 흥미, 관심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낮아지게 되고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는 학령 인구 감소에도 29조 원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처음으로 공시가격 200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서울은 평균 8% 가까이 올랐는데요.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시도는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년 새 평균 3.6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승률 1.52%보다 높지만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상승률 4.4%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시세 반영률이 적용돼 시세에 따른 변동만 공시가에 반영됐습니다. 지역별 편차는 컸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이 유일했습니다. 가장 높은 7.8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경기는 3% 올랐고 인천도 2.5%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시도는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특히 세종과 대구는 각각 3% 정도씩 내렸습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구마다 공시가 변동률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서초구가 11.63%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강남구 역시 11% 넘게 올랐습니다. 성동, 용산, 송파구도 10%가 넘는 공시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 도봉구와 강북, 구로구는 1%대 상승률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에테르노 청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용 면적 464.11제곱미터가 200억 6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2억 원이나 뛰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200억 원을 넘어선 건 처음입니다. 2위도 같은 청담동의 더 펜트하우스 청담으로 전용 면적 407.71제곱미터가 1년 새 8억 1천만 원 오른 17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3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나인원 한남, 4위도 같은 한남동의 한남 더 힐로 나타나는 등 공시가 상위 10곳 모두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였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의견 청취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 공시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입니다. 지난 2일 충남 서천에서 길 가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지현은 자신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여성에게 분풀이성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경찰은 흉기를 미리 들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비 내리는 밤 산책을 나섰던 40대 여성, 일면식도 없던 30대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이 남성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34살 이지현입니다.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던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고 5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13일 오전 10시 이 씨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지현은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운동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피해자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도로변 공터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이지현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지현은 경찰 조사에서 사기를 당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며칠 전 주운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다가 피해자를 발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흉기를 미리 들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계획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이지현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네, 세금을 피하려고 미리 재산을 빼돌린 뒤 상속을 포기하는 등 악의적인 탈세들이 적발됐습니다. 법인이 법인세를 피하려고 주주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폐업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기상천외한 탈세 수법만큼이나 국세청의 분석 시스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윤영섭 기자가 전합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을 미리 빼돌리고 상속을 포기해 세금 납부를 피하려던 사람들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부모에게 받은 돈을 수백 회에 걸쳐 미리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예금 계좌 거래를 추적해 이를 포착했습니다. 또 CCTV 분석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숨겨둔 수억 원의 현금을 압류하고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법인이 법인세를 피하려고 주주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폐업한 사례도 있습니다. 건물 매매로 큰 돈을 번 법인이 법인세 부과 사실을 알고도 이를 내지 않은 겁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법인은 대표이사와 그 지인 등 주주들에게 고의로 중간 배당을 했습니다. 국세청은 법적 다툼 끝에 2년 만에 승소하며 이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회수했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도 호화 생활을 한 체납자들도 적발됐습니다. 체납자는 본인과 배우자, 친척들의 차명 계좌로 대부 중개업을 운영했습니다. 국세청은 CCTV와 차량 기록을 분석하고 체납자의 집과 대부업 차량을 수색해 숨겨둔 현금을 징수하고 관련자 10명을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은 현장 수색과 재산 추적으로 고액 체납자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계좌거래 내역과 소비 지출 자료를 통해 자금 운입 경로와 실거주지를 분석하는 계좌거래 실거주지 분석 지원 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은닉재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이 시스템을 활용해 재산 추적 조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